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의 해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씩 줄어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산에 가고 각종 모임도 많았는데 이제는 전화기조차 조용해지는 날이 많아지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날, 괜히 TV 소리만 크게 켜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정적을 보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나중에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깊은 쓸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더 커지죠. 낮에는 괜찮다가도 불 꺼진 집 안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마음이 괜히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친구가 많지 않은데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편안하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인데도 외로워 보이지 않고 조용한데도 삶이 단단해 보이는 분들입니다. 300만 명 이상의 은퇴자들이 공감한 데이터와 실제로 행복하게 나이 드는 분들을 분석해보니 이분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차분히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나라는 가장 좋은 친구와 노는 법을 완벽히 터득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에 비친 나를 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썼고,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부모로 살아야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잊고 살게 됩니다. 72세 김순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동창회 개모임, 친목 모임을 빠지지 않고 다니던 분이셨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늘 사람들 속에 있고 외로울 틈이 없는 분처럼 보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다녀오면 즐거움보다 피로가 더 크게 남더랍니다.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말도 하기 싫고 내가 오늘 왜 거길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의 자식 자랑을 들어주며 억지로 웃고 남의 인생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다 보면 정작 내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모임을 하나둘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어색하고 낯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신 평소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수채화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담는 시간. 김 여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와 수다 떨 때보다 혼자 붓을 들고 있을 때 마음이 훨씬 충만해요. 이분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감정의 독립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품었던 기대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챙겼는데라는 마음이 쌓이면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68세 박준석 씨는 평생 베푸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친구가 힘들다 하면 먼저 나섰고 경조사에도 늘 빠지지 않았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조용해지자 먼저 연락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허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분노와 서운함이 번갈아 올라왔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준 건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내 마음이 그래서였던 거잖아. 그날 이후 박 씨는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관계. 자식에게도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지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서운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삶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관계의 숫자보다 거리를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내려는 노력은 오히려 자신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70살 최영호 씨의 경우를 볼까요? 예전에는 연락처에 사람이 많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 믿고 든든해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만남이 어느 순간부터 즐거움이 아닌 의무와 부담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지금 영호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정말 안부를 묻고 싶을 때만 연락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약속은 정중히 거절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절할 때도
구구절절 긴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마음을 전할 뿐이죠. 대신 한 번을 만나더라도 마음 편한 사람과 진심을 다해 시간을 보냅니다. 짧은 만남일지라도 가식 없는 대화가 오가니 피로감은 사라지고 만족감은 더 커졌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것이죠. 이 거리감은 상대에 대한 차가움이 아니라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품격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내 몸을 단순히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예의를 지켜야 할 귀한 존재로 대한다는 점입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건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73살 정미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젊은 시절 오로지 가족을 챙기고 일을 해내느라 자신을 돌보는 일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나 하나 좀 힘들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사셨죠. 그러다 작은 질병을 연이어 겪으며 몸이 크게 상하고 나서야 비로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으셨습니다. 바로 내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가장 무례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 어르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리하게 근육을 키우거나 힘든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집 근처를 산책하며 몸의 감각을 깨웁니다. 입맛이 없어도 나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끼니를 거르지 않고 정성껏 챙겨 드십니다. 미자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귀하게 챙기는 건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욕심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끝까지 품위 있게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최소의 예의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 몸에게 안부를 묻고 정성스러운 예의를 갖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습관은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나만의 루틴으로 하루의 리듬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무료함입니다. 75세 이종국 어르신은 은퇴 후 한동안 무기력에 빠져 계셨습니다. 하루가 길고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약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부자리를 정리한 뒤 9시면 도서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날 궁금한 것을 적고 오후에는 공원을 걷습니다. 이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약속을 내가 지킨다는 게 살아있다는 기분을 줘요. 이 작은 성취들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줄어든 연락처나 조용해진 휴대폰을 보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닐까 고민하고 계셨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남의 잔치에 가서 박수치는 조연 노릇 그만하고 오직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공으로 살아가라는 아주 귀한 신호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억지로 웃어줄 필요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한꺼번에 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지금 당장 내 마음이 가장 끌리는 것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남의 시선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 보시는 겁니다. 그 빈자리를 나 자신에 대한 애정으로 채우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결은 이전과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들의 눈에서 멀어질수록 삶은 훨씬 조용하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타인의 소음이 아닌 자신만의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차기를 구태피 라이프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